88경수 기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기사는 베르사유와 베르댕의 교훈. 베르사유와 베르댕의 교훈. 베르댕과 베르사유는 프랑스의 지명입니다. 베르사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베르댕은 프랑스 파리에서 약간 지도상으로 볼 때 오른쪽으로 있는 룩셈부르크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의 이름입니다. 오늘 기사는 2019년 6월 7일자 금요일 한겨레 신문에 실려인 기사입니다. 이본영 국제뉴스 팀장의 글입니다. 제목은 베르사유와 베르댕의 교훈입니다. 이번 달 28일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는 태길이 흥미롭다. 날짜 선택이 흥미롭다 이 말이죠. 태길이라는 단어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쓰면 더 좋았을 건데, 힘과 영향력으로 1등에서 20등, 1위에서 20위인 나라들의 정상회의는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진 지 딱 100년 되는 날 개막한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인 1차 대전을 마무리하는 베르사유 조약은 영구 평화 체제라는 꿈을 담았다. 그게 일장춘몽이요 사상 누각이었음이 입증되는데 20년도 걸리지 않았다. 이번 회의의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30여 년간 유일 패권국 지위를 누린 미국과 도전자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표면화된 갈등을 진정시킬 전기를 찾느냐다. 큰 전쟁을 정리한 100년 전과 지금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지금은 분쟁의 종말이 아니라 초입으로 보인다는 대조적 측면도 있다. 100년 전 베르사유 조약으로 이어진 파리 강화회의에서 철저히 무시당한 중국이 양대 강국 G2 양대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대반전이다. 그때 연합국들이 독일을 징벌하는 데 몰두했다면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 진영의 압박 대상이다. 베르사유 조약을 탄생시킨 1차 대전은 소모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훈을 남겼다. 1916년 내내 프랑스 베르댕 지역 하나를 놓고 벌인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37만 7천 명, 독일군은 35만 7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런데 전선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독일군 사령관은 다른 것 없이 최대한의 살상만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같은 해 솜강 전투도 만만찮았다. 영국군은 단 하루에 5만 7천 명이라는 전쟁 사상 최대 사상자를 낳고도 불과 1마일을 전진할 수 있었다. 한국 전쟁에서 양쪽이 1951년 7월 휴전 협상을 시작하고도 2년간 많은 인명을 버리며 한 전투도 소모전이다. 이런 소모전은 결국 얻는 게 없고 잃는 것만 많다. 양차 대전에서 승부는 나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볼수록 전쟁이란 무용하고 끔찍할 뿐인 소모전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아까 언급한 베르댕에서 9세기에 프랑크족 정복자 샤를마뉴의 손자 셋이 유럽을 분할해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을 만들었다. 그 뒤 유럽인들은 1000년 넘게 서로 질기게도 싸웠는데 크게 봐서 얼마나 바뀐 게 있나. 샤를마뉴의 후예들은 1000년도 더 지나 오로지 피를 흘리려고 다시 베르댕에 모인 셈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한 달 뒤인 1989년 12월 유럽 정상들의 만찬장에서 독일 통일을 강하게 반대한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우리는 독일을 2번 물리쳤는데 그들이 돌아왔다고 불평했다. 대처도 그런 역사적 허무함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 호전적이고 양보를 모르는 지도자들과 그들을 만들고 또 따르는 여론이 지구를 한 바퀴 빙 두르고 있다. 가장 치명적 망각인 전쟁에 대한 망각이 진행돼 왔다. 유독 한 사상이 빈자리를 채우는 중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다 맡겼다면 미국은 4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다라고 농담조로 말했다고 한다. 6일 노르망디 상륙 75돌 기념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깨뜨릴 수 없는 서구 동맹을 강조했고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무수한 것을 앗아간 수많은 전쟁이 인류에게 준 선물은 단 두 가지 교훈뿐이다. 우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대개 전쟁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심각성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다. 역사적 기념일에 오사카에서 만나는 지도자들은 이 두 교훈을 얼마나 진지하게 새길까? 예, 베르사유와 베르당의 교훈. 국제뉴스팀장 이본영의 글이었습니다. 예, 이번 달 28일에서 29일 날 이틀에 걸려서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어떤 세계를 앞으로 어떠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특히 일본의 우경화, 아베 신조에 미친 그러한 보통 국가로서의 전환, 평화 헌법을 폐기하고 과거의 전쟁 국가 일본을 꿈꾸는 그러한 야욕을 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 전쟁보다는 장사가 더 전쟁꾼보다는 장사꾼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까라고 많이 우려를 표했었는데 의외로 남북 문제 해결이라든지 세계 여러 가지 문제들 물론 뭐 우리 한국한테는 좋지만 이란이나 중동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또 우리가 이해를 달리하긴 하지만 아무튼 전쟁보다는 경제적 이익, 자기 호주머니를 먼저 채우는데 앞서가고 있다는 것에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무조건 치르겠다라고 하는 볼턴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 전쟁도 서슴지 않게 하겠지만 전쟁보다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비를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아비가 아들을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전쟁터에서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부모가 먼저 묻는 땅에 묻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시민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리를 잘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세계 시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그 권리들을 잘 사용해 주기를 부탁해 봅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세계 시민들이 똑바로 하라고요. G20 정상회의에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쉬고 다 좋은데 쓸데없는 생각, 전쟁을 하겠다든지 너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든지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그런 헛된 수작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베르사유와 베르등의 교훈,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역사로부터 좀 배울 수 있는 짐승보다는 좀 나은 인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